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바로 한국의 최신 AI 동향인데요. 이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보니까 정부 사업부터 해서 오픈소스 경쟁, 또 AI, 에이전트, 윤리 문제까지,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요즘 AI 쪽은 정말 뭐랄까 정신없이 돌아가죠? 네, 그래서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해요. 특히 이 네 가지 주제, 그러니까 정부의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, AI 오픈소스 경쟁, 또 AI 에이전트 활용,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기술 강조,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. 좋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그 정부 주도의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사업, 이거부터 시작해볼까요?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, 보니까 삼솔 SDS, LG CNS, KT,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네요. 네, 그렇죠. 이게 그냥 예산이 크다,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국가 AI 경쟁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. 전략적인 움직임이요? 네. 예를 들어 미국의 NAIR이라고 있잖아요. 공공 AI 연구자원 같은 거요. 그런 것처럼 한국도 이제 우리만의 어떤 AI 연구 개발, 또 상용화 기반을 가지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만의 판을 짜겠다,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. 단순히 하드웨어, 서버 늘리고 이게 아니라 그 기술 표준이요. 클라우드 기반 GPU 서버라던가 아니면 AI 최적화 네트워크 같은 거. 이 표준을 누가 먼저 잡느냐, 이게 핵심입니다. 표준 경쟁. 그렇죠. 이걸 잡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럼 이게 단순히 이번 사업 수주 금액만 볼 게 아니네요? 미래 시장의 규칙 자체를 만드는 경쟁이군요. 투자 관점에서도 이걸 꼭 봐야겠어요. 네, 단기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. 정부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오픈소스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요. 한국도 여기에 뛰어들었다는데? 근데 솔직히 메타의 라마 같은 거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너무 세잖아요.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? 자료에 좀 힌트가 있었나요? 네,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.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. 그래요? 네, 좀 더 특정 산업이나 어떤 요구사항에 딱 맞는 그런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라마 기반인데 좀 가벼운 모델이라든가 경량화 모델이요? 네, 아니면 특정 목적에 맞게 아주 세밀하게 튜닝하는 기술, 프롬프트 튜닝 같은 거요. 이런 걸로 틈새를 노리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.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방향을 찾는 거네요? 그냥 무작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? 그렇죠. 효율성, 그리고 특화, 이게 키워드 같아요. 그렇다면 투자 틈만에서도 이런 경량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 전문 오픈소스 활용하는 스타트업들 이런 데 주목해 볼 만 하겠네요. 네,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자, 모델 경쟁 다음엔 이제 실제로 AI가 뭔가 일을 하는 단계잖아요. AI 에이전트, 금융이나 고객센터, 제조 분야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해외에 오토 GPT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긴 한데 근데 한편으론 좀 걱정도 돼요. 이게 막 오류를 내거나 통제가 안 되면 어쩌나 혹시 자료에도 그런 우려가 좀 있었나요? 당연히 있죠. 기술적으로는 이제 글자, 이미지, 소리 다 이해하는 멀티모달 AI나 그 랭체인이라고 있잖아요. 여러 도구들을 막 연결해서 쓰는 거. 네네. 랭체인? 네, 그런 걸로 능력은 점점 커지는데 B2B, SaaS 형태로 시장이 열릴 거란 기대도 크고요. 근데 동시에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전혀 예상 못한 결과를 낼 위험성,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옵니다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에서. 네, 그래서 바로 다음 주제. 사람 중심 AI가 중요해지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기술은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럴수록 사람 중심, 윤리적 AI 이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.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기술 개발이나 도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?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. 예를 들면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 주는 기술. 설명 가능한 AI, XAI라고 하죠. XAI. 네, 그리고 데이터 편향 없이 공정한 결과를 내도록 하는 거. 또 아주 중요한 결정에는 꼭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그런 휴먼 인 더 룹 방식 같은 거요. 사람이 개입하는 거군요. 네, 이게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이나 EU AI 법안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고요.
근데 재밌는 건 이런 윤리적인 요소가 그냥 규제 지키는 걸 넘어서요. 넘어서요? 어떻게?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또 정부 사업 같은 데서도 오히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와, 윤리가 곧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. 흥미롭네요. 네, 그런 관점도 있는 거죠. 오늘 이렇게 정부의 인프라 경쟁부터 오픈소스 전략, AI 에이전트의 발전,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윤리 문제까지 한국 AI의 4가지 중요한 축을 짚어봤습니다. 야, 정말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투자 기회도 보이는데 동시에 고민할 거리도 많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실제 기술과 서비스에 네, 그리고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AI의 진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단순히 기술 따라가는 걸 넘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술을 이끌어갈 건지 그게 중요해지는 시점 같아요. 네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께 도움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